1959년 1월 소련의 추운 겨울이 찾아온 우랄 산맥의 깊은 설원. 9명의 젊은 탐험가들은 설산에 거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떠났다. 탐험대는 리더인 이고르 다이아틀로프를 필두로 2달 가까이 이어질 여정을 계획했다. 목표는 오토르텐 산에 오르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거라 믿고 있었다. 탐험대는 1월 27일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우랄 산맥 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날 밤 탐험대는 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될 유리 유딘과 작별을 고했다. 유딘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탐험을 계속할 수 없었고 마지못해 동료들을 떠났다. 유딘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순간이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별과 함께 탐험대는 이제 완벽한 고립 상태로 설산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탐험대는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전진했다. 눈 덮인 숲과 봉우리를 넘고 시베리아의 매서운 바람을 뚫고 나아가며 그들은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2월 1일 계획보다 약간 벗어난 그들은 눈보라를 피해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야영을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탐험대가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월 20일이었다. 구조대는 혹한의 기후와 악천후를 뚫고 탐험대가 마지막으로 위치한 지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마침내 2월 26일 구조대는 다이아틀로프 탐험대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탐험대의 텐트는 눈 속에서 발견되었으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칼로 찢겨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급하게 탈출한 것처럼. 텐트 내부에는 그들의 옷과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텐트에서 나간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맨발 혹은 양말만 신은 상태로 텐트에서부터 멀리 이어져 있었다.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서 이들은 옷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도망쳤던 것이다. 그들은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 시신들은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시신들은 고목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근처에서는 작은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불을 피운 사람들은 속옷 차림이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속옷만 입은 채 불을 피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들의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렸고 얼굴에는 공포와 고통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피하려 했던 걸까? 나머지 3명의 시신은 텐트로 돌아가려는 듯한 자세로 발견되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고 얼어붙은 눈 속에서 차가운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다. 이들의 몸에는 외상이 없었으며 단순히 동사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나머지 4명의 탐험대원이 5월에 발견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눈 속 깊이 묻혀 있었고 발견된 상태는 이전과는 달랐다. 루드밀라 두보니나를 포함한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두보니나는 혀가 잘려나간 상태로 발견되었다. 또 다른 시신들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마치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해 부서진 듯했다. 의료진은 이 부상들이 자동차 사고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평가했지만 외부에 의한 상처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눈 속에서 무슨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 이들의 옷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고 일부 시신의 피부와 머리카락은 이상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방사능이 왜 어떻게 탐험대와 관련된 것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또 일부 구조대원들은 그 당시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자료는 철저히 비밀로 덮였다. 이러한 기이한 정황들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 한 가지 주장은 눈사태가 탐험대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눈사태가 발생해 그들이 패닉 상태에서 텐트를 찍고 탈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눈사태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또 다른 가설은 소련이 비밀리에 진행한 군사 실험에 이들이 휘말렸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방사능의 존재와 신비한 불빛에 대한 목격담, 그리고 소련, 당국의 은폐 시도와 일치한다. 정부가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외에도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론들도 존재한다.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에 신비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고, 이를 탐험대가 겪었다는 추측도 있다. 또는 외계인이 이들에게 접근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믿음도 한동안 널리 퍼졌다. 하지만 어느 이론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이 사건을 분석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그들이 눈사태나 자연적인 사고에 의해 패닉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이나 비정상적인 신체 손상, 그리고 군사 실험에 관한 의문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험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